서울가족정책실장의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자료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7월 17일 그러니까 서울가족정책실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단을 꾸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참여를 조율하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인 6시 50분경에 이 실장의 방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있는 문서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른 직원이 방에서 찰칵찰칵 소리가 나서 들어가서 보니 촬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찍은 사진들을 모두 지우게 한 다음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일 미디어오늘의 장슬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조선일보 이 사건 이후에 조선일보에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짧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법적 처리 어떻게 되었는가? 서울시는 조선일보 기자를 7월 21일에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불법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자사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겠어요.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이 7월 28일에 조선일보를 기자단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출입 기자들은 이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요. 이날 표결에 앞서서 해당 조선일보 기자가 출입 기자들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깊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찡한데요. 용납될 수 없는 범법 행위와 일탈로 무리를 일으켜서 동료 기자와 서울시 공직자에게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어떤 경우로도 변명이 통할 수 없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기에 더욱 면목 없고 송구스럽다. 그리고 차마 서울시청 건물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할 정도로 후회와 자괴감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깊은 사과를 했지만 등록 매체 42곳 가운데 37곳이 참여한 이날 투표에서 27개 매체의 찬성으로 조선일보는 제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때문에 기자 출입증을 반납해야 했고요. 서울시의 보도자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1년 후에 기자단 재가입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기존 기자단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선일보 사측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를 봤는데요.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다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측에 제대로 된 독자에 대한 사과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조선일보의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제가 한번 보니까 제1장의 1조가 불법적 취재 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3항에 녹음과 촬영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윤리 규정을 명백하게 어겼는데 왜 분명하게 빠르게 사과하고 그 기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 참 뻔뻔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서울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했는가인데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서울시 광고를 조선일보에 주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서울시가 도대체 조선일보에 얼마나 광고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도 열심히 뒤졌는데 신문사별로의 광고비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에 서울시가 신문에 14억 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경제보도에서 서울시가 홍보 예산을 전년 대비 74% 늘렸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신문 광고가 140회에서 300회로 2배가 늘어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조선일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너무 웃긴 보도를 봤어요. 9월 6일에 월간조선이 서울시는 어느 언론사에 주로 광고비를 집행했을까라는 보도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 9월 6일이란 것은 이미 조선일보가 그 서울시로부터 수주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능청스럽게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보도를 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요. 서울시의 3년간의 언론사 광고비 집행 내역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공중파 3사의 집중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금액은 10대 일간지와 종편 5개사를 합한 액수보다 훨씬 많다라고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월간조선이 입수해서 분석했다라고 하는데요. 공중파 3사에 집행한 광고비 총액에 비해서 신문은 3분의 1을 웃도는 수준으로 너무 적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월간조선 보도에서는 KBS, MBC, SBS에 집행한 홍보비는 심지어 프로그램 명까지 하나하나 다 밝혀주거든요. 표로 다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런데 신문사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다 ABCD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조선일보가 얼마를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종편도 ABCD로만 나오는데 이 중에 제일 웃긴 말이 이거예요. 종편 A사와 B사는 2019년 서울시로부터 단 한 건의 광고도 수주하지 못했다라고 굉장히 또 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A사와 B사가 채널 A와 TV조선일 것으로 보이죠. 지난 5월 한국신문협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신문사 경영이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정부 부처를 향해서 정부 광고를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홍보 예산도 증액하라라고 요구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니 왜 그걸 얘네가 나는 니들이 뭔데? 알아서 살아야지.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 왜 니들이 결정해? 신문 광고 물량이 대폭 축소되고 각종 문화사업, 포럼, 공익사업, 교육행사, 마라톤, 지역축제가 취소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의 40에서 50%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한 상황임에도 정부 광고 집행액이 이렇게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하면서 정말 빵 터지는 거. 해외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미디어를 돕기 위해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과 우리는 너무 상반된다. 뭔 소리야? 사실 정부나 그 공공기관은요, 이게 일종의 약간의 보험처럼,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에게나 똑같이 정부 광고라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수지나 진보지나 거의 대부분에게 그대로 비슷한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평이었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나름대로 굉장히 기존의 어떤 관행을 깨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의 취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복, 징계성, 그러니까 단호한 취지를 보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정말 이 상황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투덜거리는 그런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잘못이 너무 심각했고요.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이제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보도가 되지 않아서 이 내용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보도가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수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